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상원 제이드 벤스가 동정 깨고 피트 HGSTH를 국방장관으로 확정. 그리고 부메랑 질문의 문제와 올바른 대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논란 끝에 미국 국방장관으로 인준된 피트 헤그세스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자로서 헤그세스는 많은 찬반 논란 속에서도 간신히 상원의 문턱을 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째, 피트 헤그세스 누구인가? 피트 헤그세스는 전 육군 방위군 출신으로 과거 폭스뉴스 진행자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장관 지명자로서 상원 인준 절차를 밟았는데요. 그의 군 경력과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이 그를 주목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발언과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 이번 인준 과정은 매우 험난했습니다. 둘째, 상원 투표의 긴박한 순간들. 상원 투표는 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화당이 상원을 다수당으로 장악하고 있었지만 헤그세스의 지명을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몇몇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 의원과 메인의 소장 콜린스 의원은 헤그세스의 경험 부족과 여성 전투 배치, 반대 발언 등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전 공화당 지도자인 미치 매코넬 의원까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결과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결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동료를 깨는 표를 던지면서 헤그세스는 51대 50으로 간신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셋째, 민주당과 공화당의 논란. 민주당은 헤그세스의 성폭행 및 음주 문제와 관련된 혐의를 강조하며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의 전 처제와 전 부인이 헤그세스를 알코올 남용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고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그가 국가 안보를 책임질 적임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헤그세스를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옹호하며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넷째, 헤그세스가 직면한 도전 과제. 헤그세스는 이제 미국 국방부를 이끌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그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의 깨어남 제거. 헤그세스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이 군의 핵심 임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개편. 그는 기존의 군 지도부를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경 안보 강화.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남부 국경에서 군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발언과 논란은 여전히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헤그세스의 인준은 공화당 내부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의 국방 정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군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성과 포용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헤그세스가 그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인준 과정을 중심으로 미국 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앞으로 미국 국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저지르는 부메랑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했던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부메랑 질문의 문제점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째, 부메랑 질문이란 무엇인가요? 먼저 부메랑 질문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동료가 이번 주말에 뭐해?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별거 없을 것 같아 라고 대답하면 그 동료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입니다. 저는 호숫가 집에 가서 모닥불을 피울 거예요. 중세 박람회에 가서 제가 만든 투석기를 써볼 거예요. 질문을 통해 관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자신에게로 끌어가는 방식을 부메랑 질문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부메랑 질문의 문제점. 부메랑 질문은 두 가지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대화에서 자신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줄 때 더 많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메랑 질문은 이런 기회를 놓치게 만들죠. 상대방은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약 40%에서 60%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비율이 무려 80%까지 올라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보상 체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넷째, 자기중심성을 넘어서기 위한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메랑 질문을 피하고 대화를 더 진정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몇 가지 팁을 소개합니다. 상대방의 답변에 진지하게 반응하기. 상대가 말한 내용을 공감하거나 추가 질문을 통해 더 깊이 파고 들어보세요. 얘 중세 박람회에 간다니 흥미롭대요. 투석기를 직접 만드셨다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자신의 이야기 욕구를 잠시 뒤로 미루기. 대화를 주고받는 캐치볼이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충분히 말하도록 기다리세요. 칭찬과 공감 표현.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와, 정말 재밌게 들리네요. 저도 언젠가 그런 박람회에 가보고 싶어요. 다섯째, 질문의 힘을 활용하세요. 진정성 있는 질문과 경청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들의 답변을 존중하면 대화의 질이 한층 더 좋아집니다. 부메랑 질문은 이런 소중한 대화의 마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나눌 때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세요. 여섯째, 결론 밝고 따뜻한 톤. 이렇게 부메랑 질문의 문제와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다음 대화에서 부메랑 질문을 피하고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